김문수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 자체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야7당이 용산 관저 앞으로 달려가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문수 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장관, 현충원에 가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로써 27번째가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과 싸우려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의견이 완전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제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면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제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일단 이동학 의원님,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이슈를 더 이상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까? 대한민국의 장관 아닌가요? 일본의 장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와 역사 의식, 이거는 적어도 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 약간 누그러뜨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 일제 강점기 시대가 바로 일본이었다,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를 저렇게 국무위원 이 장관으로 그냥 앉힐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행적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사실상 노동 탄압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결국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 생선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 고양이가 다 먹어 치워버리겠죠. 결국에는 노동계 자체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의료계부터 시작해서 외교관계,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 지금 사달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네. 일관되다면 일관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이 파탄을 내라고 해서 모든 이 영역들 다 파탄 내라고 윤석열 정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 한 번쯤 좀 져주시면 안 될까? 진짜 노동개혁의 요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기어코 저렇게 임명을 한 것은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노동을 파탄 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명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노동부 장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면 될 것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친일 사관이다, 국정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과거 손기정 선수, 정말 우리 국가의 영웅이죠. 손기정 예. 선수의 사례를 들면서 그 옷을 그 태극기를 입힌 동아일보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인 모습, 그러면서 한국 국적임을 자기는 강조했다, 본인은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으로 갈 때 어느 여권을 들고 갔습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헌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북한 가셔서 내가 내 나라 땅 왔는데 왜 날 잡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리적으로 해석돼야 될 것과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될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문제 그리고 친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치욕의 역사 그리고 정말로 슬픈 역사였지만 그때 당시 우리의 국적은 서류상은 일본이었다 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 우리 국민의 자주적이고 역사적이고 의지적 국적은 대한민국이었고 그 염원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동의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인사 그리고 모든 정책 하나에
이렇게 친일 잣대를 들여내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사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챌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안 된다, 친일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친일을 합니까? 예. 누가 뉴라이트 합니까? 민주당이 이 얘기하고 싶으면요.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해가지고 토지 소유한 이성윤 국회의원의 아버지 대촌남경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 가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정신승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의 역사, 서류상으로 뺏긴 우리의 국적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역사적이고 의지적인 국적이었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그런 논란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없었죠. 역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 국회의 이제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한 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3명,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7명,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명을 임명 강행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7명, 현재 이제 임기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27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숫자를 넘어설 거다라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김성열 위원은 동의하세요? 넘어서겠죠. 지금 추세를 봐야 되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예,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민 말씀을 전혀 안 들으시니까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제가 꼭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실 팩트 체크만 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국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19년부터는 임시정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 일본 국적 가진 적 없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예. 이 팩트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도요. 사실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장관급 인사를 청문회 없이 통과를 시켰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쪽과 이제 민주당 쪽 인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사를 계속 하시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리고 해도 윤석열 정부는 좀 너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 임명은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헌정사상의 최악의 인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보통은요. 이런 분을 인사를 할 때 자기 사람, 특히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는 누군가를 넣을 때는요. 적어도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요. 그 능력치라도 있는 분을 넣어요. 근데요.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노동에 대한 능력치가 지금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뭐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잘할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분 요번에 청문회 때요. 다들 그 노동에 관한 질문이 없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려져서 그러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에 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한 게 거의 없어요.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냥 잘해보겠다라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문성도 제로. 게다가 친일사관, 이렇게 우편향된 시각. 이분은 역대 최악의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건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다. 예.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오늘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노동 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 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동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열 위원이 오늘 떼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배수진, 이승환 위원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노동적 인사다 혹은 노동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반면에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노동계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먼저 배수진 의원님. 네, 일단 뭐 노동 전문가 아니면 뭐 그 노동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고위 공무원,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반헌법 세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분이 이제 그 아까 전문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를 그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국가는 근로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신장하고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끌어나가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문수 장관 그 임명자와 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지금 완전히 이런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노동이 잘못돼서 이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하고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이런 급격히 변화하는 삶에서 어떻게 이게 그 노동자만의 잘못으로 이 경제가 나빠지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하겠습니까? 그건 예. 아니거든요.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김문수 그 노동 장관의 그 발언들 있었던 발언들을 보면 이분이 노동운동을 하셨다고 해도 이게 과연 노동을 사랑하셨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불법 파업의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승환 의원님. 노동 문제로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앞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반헌법적 인사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서 그 해방 이후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제국이었다라고 하시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 가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지금 가서 북한 가서 탈북자들 손잡고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까? 법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도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명준이라는 그 주인공이 일본에 있다가 이제 52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할 것이냐, 북한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국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국적 선택의 고민의 기로를 담으면서 해방 이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한 책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만, 그 내용만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참혹한 현실을 겪었지만은 역사적인 의식적인 국적을 이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